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이번에 챕터 4 확률과 통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네요. 자, 여기서 보시는 거는요. 자, 확률과 통계 여기 있으니까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통계랑 자체를 갖다가 본다 하더라도 완벽하지가 않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자, 확률을 붙여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확률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와 기대값,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리고 확률 변수의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확인할 거는 확률과 의사결정 해가지고 확률이란 뭔지, 확률 계산 어떻게 하는 거, 덧셈 법칙 뭐고, 곱셈 법칙 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수치를 다 바로 대응시킨 거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떤 함수의 형태로 풀어낸 거. 자, 그걸 갖다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사진 하나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자, 근데 자, 우리가 통계의 목적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통계의 목적은 뭐였었어요?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갖다 추출해서 표본을 조사한다 그랬죠. 표본을 조사하는 이유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추정하는 이유는 왜요? 모집단으로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등의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표본을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월드컵 경기장, 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월드컵 기간에서 월드컵 기간이라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치맥이 생각납니다. 치맥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상하게 그 월드컵 기간만 되면은 치킨 판매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치킨 판매량이 확 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치킨집 사장님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매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치킨을 먹기 위해서 5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치킨집 사장님은 걱정이 없을까요? 이때도 걱정이 많습니다. 뭐가 걱정이냐면요. 평소에 만약에 50마리가 판매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월드컵 기간에 더 많이 팔리겠죠. 자, 그러면 몇 마리를 준비해야 될까요? 100마리요? 200마리요? 자, 모릅니다.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거는 4년 전에 월드컵 기간에는 몇 마리가 팔렸더라. 그러니까 우리 재고를 몇 마리를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월드컵 기간에 팔렸던 그 마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팔렸던 게 135마리다 라고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사장님 같으면은 더 많이 준비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안전하게 버리느니 그냥 조금 팔더라도 썩혀서 버리지 말자. 그래서 좀 더 적게 준비를 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맞을 수 있을까요? 점주의 입장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없다면, 지난 시간까지 했던 데이터들이 없다면 어떤 거를 갖다 적용을 시키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확률이라는 게 딱 들어가잖아요. 여태까지가 어땠다라는 그런 기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몇 마리를 준비하자라는 게 준비가 될 겁니다. 이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확률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 이렇게 확률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자, 분석을 엄청 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근데 100% 못 맞죠. 못 맞추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한번 확률에 계산하는 거, 확률을 갖다가 확인해 보는 거 어떻게 보는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n번 실험을 합니다. n번 실험을 발생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 A가 스몰 n만큼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률을 표현할까요? 확률은 A가 발생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probability의 약자 P를 이용을 해서 A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 그걸 갖다가 합니다. 근데 기준량은 얼마만큼이죠? n회 반복, 라지 n회만큼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n분의 스몰 n이 발생하는 사건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수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면 요걸 한번 보세요.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앞면이 2번 다 나오는 거 한 번이 있죠. 왜냐면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거,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짝이죠. 2번씩 나오죠. 자, 이렇게 2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이 모두 안 나오는 거, 또 이것도 한 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발생할
경우는 총 4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앞면이 나올 거는 여기에 이렇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총 4번 분의 3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75%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확률은요 0과 1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갖다 다 더해주면 합은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왜냐하면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몇 번이 발생할 것인지 그걸 갖다 대입해서 다 더해주면 그 확률은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이 확률이 가지는 조건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확률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덧셈 법칙, 뺄셈 법칙 이런 거 있는데요. 자, 덧셈 법칙 우리부터 알아볼게요. 자, 덧셈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A, B가 발생을 하는데 이 서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배반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서로 발생 확률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 있는 경우에는 A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 발생했고 B에 해당하는 게 발생을 했는데 두 개를 더해줘 버리면 요만큼이 겹친 부분이 2번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이렇게 빼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면 서로 겹치지가 않아요. 이렇게 겹치지가 않으면 빼줄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A의 확률과 B의 확률만 더해주고 끝나는 겁니다.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공이 10개가 있어요. 이 10개에는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사건 A를 갖다가 뽑을 때 2의 배수라 그래요. 그럼 2, 4, 6, 8, 10 나오겠고요. 3의 배수는 B라고 하는데 B 사건이라 그러는데 3, 6, 9 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면은요. 이렇게 A 사건은 2, 4, 6, 8, 10, 3, 6, 9 이렇게 해서 6이 이만큼 겹치게 되네요. 자, 요때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 겹치는 것만큼 이렇게 빼주면 돼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두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근데 요게 요만큼 겹치니까 하나 빼주는 거예요. 자,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우리가 얼마나 되죠? 10분의 총 공이 10개니까 10분의 2, 4, 6, 8, 10 5개네요. B는요 10분의 3, 6, 9 3개네요. 근데 하나가 겹쳤죠. 10분의 1만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1 하면 10분의 7이 되죠. 이제 배반 사건 한번 알아볼까요? 배반 사건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합니다. 짝수 홀수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짝수에 해당하는 거 이만큼, 홀수에 해당하는 거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이때는 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은 A가 발생할 확률 5개, B가 발생할 확률 5개. 그러니까 10분의 5, 10분의 5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더해주고 빼줄 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 이렇게 전체, 공 전체죠. 전체. 우리가 봤던 확률에 대한 조건과 똑같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법칙에서는요, A가 발생하던 B가 발생하던 어떤 것든지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곱셈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A, B가 발생을 하는데 순서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A가 먼저 발생을 하고 B가 발생을 하는 거 이렇게 P 가로 열고 B 바에 A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P가 발생할 확률분에 P 확률인데 B가 발생을 하는 거 A가 발생을 하는 거의 교집합 부분 요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P를 양쪽으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죠? 동전을 던져서 2번 던져가지고서 앞면이 나올 확률 해서 보면은 앞면만 나오는 확률 앞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거 앞뒤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 앞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보면은 앞뒤가 나오는 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하니까 4분의 1 되고요. 뒤 앞이 나오는 거 역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요거 두 개, 한 번만 나오는 거는 합쳐줘야 되겠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뒷면 나오는 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앞면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주사위를 2번 던져서 2번을 던집니다. 1부터 6까지 나오겠죠. 결과의 합이 10 이상 될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자, 주사위를 2번 던져서 10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 6이 나오고 6, 4, 5, 5, 5, 6, 6, 5, 6, 6 이렇게 총 6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근데 10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요런데요. 10이 되는 경우의 확률을 갖다 보면은 자, 10이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건 몇 가지입니까? 4, 6, 6, 4, 5. 요 세 개죠. 자, 요걸 갖다 보면 4, 6이 나오는 경우 자, 6분의 1. 하나는 4가 나오는 확률 6분의 1. 6이 나오는 확률 6분의 1. 곱하니까 36분의 1이 되네요. 그리고 5, 5가 나오는 경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주 사이 면수 중에서 하나의 면이 나오는 거니까 6분의 1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 4도 역시 똑같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다 똑같이 36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 11이 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11이 뭐 나오죠? 요거 두 개잖아요. 그쵸? 5, 6, 6, 5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36분의 1. 6, 5도 역시 36분의 1. 그 다음에 12가 되는 경우도 있죠. 6, 6 나오는 경우. 자, 요것도 역시 36분의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었어요? 자, 이거 10 이상이 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10 다 이상이죠. 10부터 12까지.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다 더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36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겁니다. 변수. 자,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확률 변수라는 거는 실험 결과 그 사건이에요. 사건에다가 어떤 실수값을 대응을 시켜요. 그리고 그 값에다가 확률을 부여한 거. 자, 개념이 좀 어렵죠. 자, 근데 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서로. 근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예요. 연속형이거나 무한한 경우. 자, 이렇게 셀 수 없는 확률 변수고 이산 확률 변수는 일정한 범위로 나타나는 그런 확률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함수라는 개념인데요. 자, 확률 함수는 뭐냐면은 자, 어떤 확률 P를 가진 어떤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갖다 계속 진행을 해요. 시험을요. 진행을 했을 때 요 P에 해당하는 확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방금 했던 거 요거 사이에 있는 관계를 갖다가 함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확률 함수에다가 대응을 하면 그냥 요걸로 식으로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갖다가 말로만 계속 하면은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는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 표본 이라는 것과 확률 변수,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과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함수. 자, 요런 것들을 갖다 다시 한번 다 볼게요. 동전을 갖다가 두 번 던졌을 때 발생하는 사건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총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한번 다 적어보세요. 다 적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앞면, 헤드, 그 다음에 헤드, 테일, 헤드, 테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걸 사건이라 그래요. 이벤트라고 해서 E라는 걸 약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걸 갖다 보는 거잖아요. 자, 앞면이 나오는 거 앞면 두 번 나왔죠.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 대응시키는 거 우리가 확률 변수라 그랬잖아요. 2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어때요? 앞면이 몇 번 나왔죠? 한 번.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번 나왔습니까? 앞면이 0번, 빵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갖다 대응을 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확률 변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앞면이 두 번 나온 거, 한 번 나온 거, 0번 나온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전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갖다 볼 수 있어요. 앞면이 나오는 거 전체 사건이 네 가지잖아요. 사건은요. 발생할 사건은요. 4번 중에서 앞면이 나올 거 한 번이죠. 한 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4분의 1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률을요.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 그거는 전체 사건 중에서 2번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짜리와 2분의 1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테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4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였었냐면 앞면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4분의 1은 여기 있는 자 요거를 해당합니다. 헤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함수식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함수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P의 X는 라지 X는 X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거,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갖다가 대입해서 식으로 나타낸 게 확률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4분의 1 이렇게 표현한 확률 함수, 그 다음에 한 번이 나오는 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 그래서 2분의 1,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4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확률 함수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일단 알아봤다라면 예제 가지고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는요, 우리가 말 4개를 가지고서 윷놀이 하려고 그럽니다. 윷놀이. 자, 윷놀이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근데 말을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빨리 이기는 경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는 거고, 또 이에 대해서 확률과 확률 함수를 구하래요. 이 게임에서의 조건은 출발을 할 때 윷 말판이 있잖아요. 말판이 있는데, 자, 출발을 요 방식으로 이렇게 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도개, 걸, 윷, 모 있잖아요. 자, 요 방향으로 하는데 출발점으로 다시 딱 돌아오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출발점으로 딱 돌아오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걸로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 움직여야 되죠? 말이 4개예요. 그러니까 말 4개니까 합쳐서 움직이면 제일 좋죠.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은 모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거리 한 번 나오고, 다시 거리 나오면은 출발점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말이 4개니까 처음에 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합친 다음에 다 등이 없고 걸 이렇게 딱 나오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자, 요걸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발생할 사건은요, 이렇습니다. 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를 한번 볼게요.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나오고, 걸 2번 나왔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4가 나오고 2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률 변수를 갖다 확인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확률을 갖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의 확률은 어땠죠? 자, 모두 다 앞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윷 4개가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 윷 4개.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전부 다 1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윷도 똑같죠. 윷이 나오는 것도요. 다 16분의 1입니다. 근데 걸이 나올 확률은요, 좀 달라집니다. 도개, 걸이 다 확률이 달라요. 자, 근데 보면은 걸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4가 됩니다. 16분의 4. 자, 이게 왜 16분의 4가 되는지는 교재 96페이지 주석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16분의 4, 4분의 1이죠. 16분의 4를 하면은요, 4, 4, 16 하니까는요. 자, 그런데 그게 2개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자, 16분의 1의 4승, 그 다음에 4분의 1의 자승에 해당하는 걸 확률 함수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x equal small x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를 갖다가 다시 표현을 하면 4에 해당하는 거는 16에 해당하는 4승을 해보니까 65,53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에 대한 제곱은 우리가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65,536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확률 함수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확률 변수와 확률 함수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꼭 익혀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